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해설의 주제는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해독해보는 건데요. 보통 사주라고 하면 약간 신비주의적인 점술?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걸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겁니다. 여러분 삶의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건축 설계도로 바라보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우주의 에너지랑 정밀한 톱니바퀴 설계도가 막 섞여 있죠?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 주제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운명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쾅 하고 정해진 숙명이 아니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든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계장치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목차입니다. 1번, 사주의 생태계와 건축학부터 고격을 완성하는 핵심 기둥, 사주 등급의 미세 조정, 그리고 내 사주 5단계 진단법을 거쳐서요. 마지막으로 감옥이 아닌 설계도라는 주제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사주의 생태계와 건축학, 단순한 글자 개수 세기를 넘어서로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주에 대해 가진 가장 큰 오해 하나부터 시원하게 깨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좋은 사주라고 하면 저울 위에다가 좋은 글자들을 잔뜩 쌓아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나무가 많네, 금이 적네 하면서 글자 개수만 세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뛰어난 사주는 요소들이 그냥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운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 서로 견지하면서 완벽한 생태계적 균형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이 지오대식 돔 형태의 나무가 그걸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품격이 높은 사주, 우리가 보통 고격이라고 부르는 운명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이 나무가 위대한 이유는 잔가지가 몇 개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뼈대들이 서로 단단하게 꽉 맞물려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구조의 견고함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견고한 구조를 만드는 걸까요? 두 번째 섹션, 고격을 완성하는 핵심 기동, 튼튼한 기반 다지기에서 그 하중 지지벽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뛰어난 사주를 완성하는 데는 세 가지 아주 절대적인 기둥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첫째로 기운들이 서로 화합하는 유정, 둘째는 기운이 깊은 뿌리를 내려서 강력한 힘을 갖는 유력,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시스템에 아주 치명적인 병이 생겼을 때 이걸 탁 하고 치료해내는 구응입니다. 첫 번째 기둥인 유정, 그러니까 조화로움부터 볼까요?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툭 튀어나왔다고 쳐보죠. 여러분의 내면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위쪽 이미지처럼 지혜의 기운이 싹 나타나서 부드럽게 제압하고 완벽하게 동기화되나요? 아니면 아래쪽 톱니바퀴처럼 서로 가려는 방향이 달라서 쾅쾅 충돌하고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리나요? 이렇게 기운이 툭 끊기고 부딪히는 상태를 우리는 무정하다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유력, 말 그대로 힘의 크기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뿌리의 깊이입니다. 오른쪽 나무를 한번 보세요. 겉보기엔 되게 화려해 보이죠? 근데 뿌리가 얕아서 거센 바람 한 번 불면 픽 쓰러집니다. 반면에 왼쪽 나무는요. 자신의 핵심 기운이 보이지 않는 저 땅속 깊은 곳까지 단단하게 뻗어 있죠. 진짜 힘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최악의 불운이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게 꽉 버텨주는 그 내면의 장악력,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방금 본 두 가지 기둥을 합쳐서 진단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깍 보이실 겁니다. 뜻이 잘 통하는 기운들이 막강한 뿌리까지 갖춘 일사분면의 상태라면 당연히 순조롭게 큰 성공을 거두겠죠. 근데 만약 3, 4분면처럼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무정한 기운들인데 하필이면 힘까지 엄청 세다면 어떨까요? 완전 통제불능입니다. 인생의 극심한 기복을 겪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매트릭스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운명의 큰 흐름은 거의 다 읽어내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뼈대와 기둥을 튼튼하게 세웠으니 세 번째 섹션, 사주 등급의 미세 조정, 정밀한 마이크로 튜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정밀하게 최종 등급을 확정짓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개의 다이얼을 여러분 기계 장치의 환경 제어 시스템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치와 배합을 맞춰주는 레이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온도계, 그리고 기온의 탁도를 싹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진짜 기가 막히게 조립된 완벽한 기계라도 시스템 전체가 영하 20도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 작동을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연료에 불순물이 가득 껴 있거나 당장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인데 비상복구 프로그램이 너무 멀리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그거 정말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이 두 다이어그램을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구원군이 아무리 강력해도 가장 바깥쪽 레이더망이 있으면 즉각적인 도움을 못 받습니다. 나랑 딱 붙어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 기운이 막 뒤섞여서 탁해진 상태라면 반드시 하나의 깨끗한 에너지로 걸러매는 필터링이 필요하고요. 너무 덥거나 추운 극단적인 계절에 태어나셨다면 기후 밸런스를 맞춰주는 조후 용신이 무엇보다 1순위로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뼈대는 다 잡혔습니다. 네 번째 섹션, 내 사주 5단계 진단법 철계도 스캐닝에서 이걸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직접 적용할지 실용적인 프로토콜을 밟아보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직관적인 5단계 스캐너 플로우 차트, 이거 정말 유용합니다. 이 순서도만 따라가시면 내 설계도에서 어디가 훌륭하게 작동하고 또 어디를 적극적으로 수리해야 하는지 한눈에 쫙 스캔하실 수 있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내 운명의 메인 프레임, 중심 테마가 뭔지 찾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이 시스템을 회방 놓는 방해물, 즉 병을 찾아내는 거죠. 병을 찾았으면 맞습니다. 3단계로 가서 명시간에 이 병을 제압할 약이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자, 약을 찾았다면 4단계, 그 약이 제대로 효과를 내도록 지지에 튼튼한 뿌리를 내렸는지 힘을 검증하고요. 마지막 5단계로 그 구원군이 나와 충분히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끝입니다. 이 5단계만 착착 거치면 내 운명의 장단점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파악됩니다. 이제 오늘 해설의 대미를 장식할 가장 힘을 실어드릴 마지막 섹션입니다. 기계적 분석과 심오한 철학이 만나는 곳, 감옥이 아닌 설계도, 킨츠기의 철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킨츠기라는 개념 혹시 아시나요? 깨진 도자기를 황금으로 수리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예술인데요. 여러분의 운명도 똑같습니다. 치명적인 병을 만나서 바닥으로 훅 떨어졌다가도 내면에 숨겨둔 약을 꺼내 멋지게 극복하고 위로 확 치솟아 오르는 궤적. 사주 명리학에서는요, 아무런 굴곡도 상처도 없는 평범하고 밋밋한 사주보다 이렇게 병과 약이 공존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낸 사주를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한 그릇으로 쳐줍니다. 명리학 고전들을 관통하는 진짜 핵심 철학이 바로 이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탁한 가운데 맑음이 귀하다. 구조적인 결함을 스스로 이겨내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평범함을 압도하는 엄청난 비범함과 카리스마가 탄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새겨진 그 상처들, 흉터들이 치유되는 순간,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압도적이고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주는 한번 딱 갇히면 끝나는 그런 답답한 감옥이 절대 아니에요. 이 화면 속 활짝 피어나는 기계정원처럼 능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설계도입니다. 혹시 진단해 보셨는데 지금 당장 내 사주에 약이 좀 부족하거나 뿌리가 약해 보이시나요? 전혀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새로운 바람이 불듯이 다가오는 대운과 세운의 흐름이 여러분의 설계도에 지금 딱 빠져있는 그 톱니바퀴를 반드시 어김없이 배달해 줄 테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운명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 내 팔자야 하고 당하는 수동적인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다루고 고치고 엔지니어링 해야 할 아주 정교한 장치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뼈대와 한계 그리고 강력한 무기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만의 이 특별하고 소중한 설계도를 오늘 당장 어떻게 지혜롭게 운용해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의 계절을 멋지게 지배하시겠습니까?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흔히들 운명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라고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해설에서 우리가 파헤쳐볼 운명의 진짜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 운명이란 건 오히려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적인 화학 방정식에 가깝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신비로운 운명의 화학작용 속으로 한번 다이빙해 볼까요?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은 고전 명리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자평진전의 제17장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이 수백 년 된 사주 시스템, 미신이나 단순한 예언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여러 파편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원을 만들어내듯 에너지가 어떻게 서로 결합하고 또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하고 논리적인 학문이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내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내 남은 인생의 궤적이나 내가 겪었던 지독한 불운들이 영구적으로 확정돼 버렸다고 믿으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해설 끝까지 들으시면 그 생각 완전히 뒤집히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입니다. 첫째, 운명은 고정되지 않았다. 둘째, 완벽한 균형이 무너질 때. 셋째, 판도를 뒤집는 역동적 원리. 넷째, 치명적인 결핍이 특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사주에 숨겨진 역학관계 읽기까지 쫙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운명은 고정되지 않았다. 우리가 동양 명리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오해부터 속 시원하게 깨부수고 가보죠. 사주가 무슨 바위처럼 굳어버린 돌판이나 태어날 때 주어지는 고정된 성적표 같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쉴 새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훨씬 가깝습니다. 운명은 글자들이 막 서로 밀고 당기면서 결합하는 아주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의 변수만 툭 튀어나와도 전체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진짜 흥미진진한 드라마인 거죠. 두 번째 파트, 완벽한 균형이 무너질 때입니다. 단 하나의 변수가 어떤 파국을 만들어내는지 볼 텐데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운명이 어떻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잘 짜인 기하학적 구조 한가운데 붉은 세기가 하나 쾅 박히면서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명리학에서는 에너지가 이렇게 순조롭게 흐르는 완벽한 구조를 성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단 하나의 이질적인 기운이 딱 끼어들면 완벽했던 균형이 순식간에 깨지면서 파격으로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돈이나 남의 도움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모은 재물이 나를 찌르는 무기로 돌변하거나 선의로 다가온 도움이 오히려 완벽한 조화를 싹 다 망쳐버리는 방어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재능을 뜻하는 에너지가 재물을 뜻하는 에너지를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돈을 진짜 잘 버는 최고의 구조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칠살이라는 아주 위협적인 기운이 슬그머니 끼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정말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이 칠살과 결합해버리면서 오히려 나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도구로 돌변해버려요. 제일 원했던 돈이 내 삶을 깨부수는 흉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또 다른 놀라운 예시로 살인격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강한 명예욕과 나의 강력한 힘이 양 끝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엄청난 긴장감이 성공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널 도울게 하면서 공부라는 에너지가 무거운 추처럼 중간에 툭 떨어져요. 이 글자가 명예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으면서 치열했던 긴장감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과도한 도움이 오히려 판을 맘쳐버린 안타까운 케이스죠. 자, 세 번째 파트, 판도를 뒤집는 역동적 원리입니다. 무너진 운명이라고 영원히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심하게 부서진 운명이라도 반드시 되살아날 길은 존재하거든요. 이 운명의 화학실험실을 움직이는 핵심 메커니즘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사주가 망가진 파격의 상태에서 다시 아름다운 성격으로 확 부활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삶의 구조를 어떻게 다시 살려내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간단하게 운명 회복의 3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첫째, 반전. 완벽해 보이던 사주도 무너질 수 있지만 역으로 깨진 사주도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걸 고쳐주는 구원군 역할을 하는 글자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셋째, 위치와 합. 글자들의 물리적 위치나 화학적 결합 방식에 따라서 내 운이 180도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위치의 힘인데요. 나의 명예를 향해서 치명적인 공격이 훅 날아오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근데 딱 그 둘 사이에 학문과 생각을 뜻하는 에너지가 아주 단단한 방어벽처럼 떡하니 서 있다면 어떨까요? 공격은 완벽하게 차단되고 그 에너지가 오히려 내 능력을 키워주는 통로로 싹 바뀝니다.
진짜 단순한 자리 배치 하나가 내 인생을 지키는 방어막 경영음악이에요. 게다가 물리적인 방어막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화학적인 정화, 이른바 합의 마법인데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억압이랑 명예의 기운이 막 뒤섞여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다고 쳐보죠. 그런데 어떤 특정 글자가 딱 개입해서 그 꼬인 기운 중 하나랑 찰싹 달라붙어 결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정수기 필터를 거친 것처럼 맑고 거대한 에너지로 확 정화돼 버립니다. 에너지가 정화되면서 성공의 길이 열리는 진짜 마법 같은 변화죠. 네 번째 파트, 개인적으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치명적인 결핍이 특권으로.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결핍이 어떻게 운명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역사 속에 장계직이라는 분의 사주가 완전 대반전의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물의 기운, 그러니까 재물을 상징하는 기운이 싹 말라버려서 평생 가난할 팔자였어요.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죠. 그런데 그 말라버린 빈자리에 흙의 기운이 딱 붙으면서 화학결합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불의 기운으로 확 변해버리면서 단 하나의 에너지가 사주 전체를 지배하는 최고로 귀한 구조로 빵 터져버린 거예요. 지독한 가난이 오히려 대성공의 불쏘시개가 된 셈입니다. 명리학의 핵심 철학 중에 병약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딱 이겁니다. 사주에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더라도 치유할 약만 존재한다면 엄청나게 발복한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사실은 위대한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줄 확실한 약 하나만 있다면 말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단번에 와닿으실 텐데요. 문제 하나 없이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은 그냥 변화 없이 일직선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독한 병을 앓으면서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주가 약이라는 구원군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궤도를 이탈할 정도로 폭발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무결정의 평탄한 삶을 아득하게 뛰어넘어 버립니다. 결국 내가 겪은 고통의 깊이가 앞으로 도약할 높이를 결정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파트, 숨겨진 역학관계 읽기입니다. 여태 고대의 이론들을 쫙 살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는지 실전 지침을 좀 드려야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내 운명을 읽어낼 때는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물리적인 위치 파악, 2단계 합의 화학작용 확인, 3단계 숨겨진 구원군 찾기.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3단계를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딱 그려보세요. 나쁜 기운이 들어와도 나랑 거리가 멀거나 중간에 방어막이 있는지 쫙 살피고 두 에너지가 만나서 전혀 새로운 성질로 확 바뀌는지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 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그 요소를 제압해줄 숨겨진 약을 찾는 거예요. 해결책은 반드시 여러분의 사주 구조 안에 존재하거든요. 이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운명은 결코 우리를 가둬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내 삶을 망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끔찍한 시련들, 결핍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여러분이 더 크게 날아오르라고 몰래 숨겨둔 힌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역동적인 에너지 흐름 속 어딘가에 나를 구해줄 구원군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해요. 만약 지금 당장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바로 그 고통이 사실은 내 인생 최고의 도약을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비밀 스위치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오늘 같이 살펴본 이 운명의 화학작용이 여러분 삶에 숨겨진 해답을 찾는데 큰 힌트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평진전 제18장 해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사주 명리학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 사주는 구조도 좋고 재능도 많다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이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정확한 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건 그저 꽁꽁 얼어붙은 얼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원문에 나오는 정말 소름 돋게 멋진 문장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주에서 기후, 즉 조후는 영웅이 만난 때와 같다.
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비유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주를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버린 족쇄 같은 운명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웅이 자신의 계절이 오기를 묵묵히 기다려야만 하는 일종의 환경적인 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영웅의 때 조후의 비밀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조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사주팔자 안의 기후와 온도가 얼마나 밸런스가 잘 맞느냐, 이걸 뜻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이 실제로 현실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마스터키가 바로 이 조후입니다. 내 사주의 기후가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을 때까지는 그 능력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억부를 넘어서는 계절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사주를 처음 배울 때 오행이 얼마나 세고 약한지를 따지는 억부를 가장 먼저 보잖아요. 그런데 이 온도 체크, 즉 조후가 왜 억부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한지 아시나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 서 있는데 최고급 명품 겨울 속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땀만 뻘뻘 흘리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죠? 사주도 똑같습니다. 오행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계절의 날씨 자체가 엉망이라면 그 힘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파트, 한겨울과 한여름의 사주입니다. 달력에서 가장 극단적인 계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겨울의 나무나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흙을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당장 살아남으려면 뭐가 제일 절실할까요? 맞습니다. 무조건 따뜻한 불이에요. 아무리 주변에 물이 철철 넘쳐도 얼어있으면 나무가 마실 수가 없잖아요. 땅이 얼어있으면 그 안에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 묻혀있어도 캘 수가 없고요. 일단 따뜻하게 녹이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오행들이 세든 약하든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생존 앞에서는 기존의 규칙이 싹 다 무시되는 겁니다. 물론 사주에는 그 계절 자체로 완벽하고 이상적인 밸런스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봄에 나무가 불을 만나서 머리도 비상해지고 전도 유망해지는 목화통명이라던가 가을에 쇠붙이가 맑은 물을 만나서 아주 귀격이 되는 금수상암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고전은 우리에게 아주 살벌한 경고를 던집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당장이라도 잿더미가 될 것 같은 여름나무나 물이 너무 깊어서 차갑게 수장되어 버리는 겨울새처럼 극단적으로 치우친 계절은 진짜로 여러분의 운명을 불태워버리거나 물속에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파트는 상관격의 특별한 예외 법칙입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사주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래 상관이 관성을 깨부수는 건 사주에서 엄청난 흉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계절이 뼈가 시리게 추운 한겨울에 금수상관이거나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한여름에 목화상관이라면 얘기가 180도 뒤집힙니다. 너무 추워서 당장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치는 관성, 즉 불이 오히려 나를 살려주는 은인이 되고요. 너무 뜨거워서 타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무조건 나를 식혀줄 물이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원래의 상극 규칙마저 과감하게 깨버려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조호가 가진 진짜 묘미죠. 다섯 번째, 내 사주 온도 측정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엄청난 고전의 지혜를 내 사주에 당장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심플한 4단계 진단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태어난 달을 확인해서 극단적인 덥거나 추운 계절인지 봅니다. 둘째, 내 사주 전체 온도를 보고 지금 당장 불이 급한지 물이 급한지 파악하는 겁니다. 셋째, 나한테 정말 간절한 그 기운이 다른 오행들이랑 충돌해서 깨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요. 마지막 넷째, 대운이나 세운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날씨가 언제쯤 찾아오는지를 짚어보는 겁니다. 이러면 내 운명이 지금 어느 계절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네요. 중화, 운명을 짓는 예술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 복잡해 보이는 원리들은 사실 단 하나의 거대한 철학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중화, 궁극의 균형 상태죠. 결국 사주라는 건 차가움과 뜨거움의 극단을 기가 막히게 버무려서 생명이 싹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내 사주의 격국이 아무리 화려하고 스펙이 짱짱해 보여도 이 근본적인 온도 밸런스인 중화가 깨져 있다면 내 안에 잠든 영웅은 결코 날아오를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주는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나요?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 답답하고 꽉 막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실패자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저 마침내 운명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그날을 묵묵하고 강인하게 버티고 있는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겨울나무일지도 모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만의 계절이 활짝 피어날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운, 그러니까 용신 하나만 제대로 찾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해설 자료를 보면 그건 정말 딱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공이 진짜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숨은 조력자가 있거든요. 바로 상신이라고 불리는 내 운명 최고의 보좌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보죠. 여러분의 사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에너지를 한 나라의 임금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상신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임금이 헛발질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바로 옆에서 보필하는 존재, 즉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재상입니다. 임금 혼자서는 절대 나라를 이끌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이걸 군골에 비유해보면 그 역학관계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사주의 주인공인 왕이 있고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전략가인 재상이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완벽하게 손을 잡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 비로소 인생의 뼈대가 반듯하게 세워진 상태, 즉 사주에서 말하는 성격이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평화와 번영은 결국 이 완벽한 콤비 플레이에서 나온다는 거죠. 조금 더 현실적인 비유를 들어볼까요? 거대한 건축물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한가운데 있는 메인 기둥, 즉 내 기본 에너지가 엄청나게 튼튼하더라도 그 옆을 받쳐주는 보조 기둥에 금이 가고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성공을 떠받치고 있는 지붕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 운명을 지탱해주는 이 보조 기둥이 없으면 인생의 큰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설에서는 이 핵심적인 관계부터 시작해서 상신의 3가지 핵심 임무, 실제 사례를 통한 진단, 짜릿한 공수교대의 순간, 그리고 마지막 황금법칙까지 핵심만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재상이 도대체 우리 운명이라는 전쟁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3대 임무부터 짚어보죠. 이 든든한 재상은 아주 명확한 3가지 지침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기운 중 뻥 뚫린 결핍을 채워줍니다. 명예는 높은데 돈이 없다. 그럼 그 빈틈을 싹 메워주는 시기죠. 둘째, 외부에서 날라오는 적대적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패, 구원투수가 되어줍니다. 셋째, 사주 구조 자체에 내재된 근본적인 병을 치료해서 내 운명의 완성도를 확 끌어올리는 특효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상신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치형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꽉 끼워 넣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튕겨내는 단단한 방패, 그리고 쩍쩍 갈라진 땅을 치유하는 한 사발의 명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신이 우리 운명 속에서 매일같이 조용히 해내고 있는 엄청난 일들입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해두고 실제 진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주의 병, 즉 치명적인 문제점을 진찰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운명 바코드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은 기토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력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의 흙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의 기본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치명적인 문제, 즉 사주의 병이 발견됩니다. 일단 환경적으로 땅이 얼어붙어서 생명력이 없는데 더 큰 위기는 구조에 있습니다. 수많은 흙의 경쟁자들이 내게 있는 단 한 방울의 물, 즉 유일한 재물을 빼앗기 위해 사방에서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사면초가 위기 일발의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판을 뒤집어버리는 완벽한 공수교대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재상이 등판할 차례죠. 얼어붙은 땅을 녹이기 위해 우리는 다급하게 사주의 주인공인 임금, 즉
불의 기운을 투입합니다.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응급처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불씨만으로는 내 재물을 노리고 달려드는 저 무지막지한 흙, 경쟁자들을 쫓아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임금 혼자서는 역부족인 겁니다. 바로 이때 궁극의 치료약이죠. 우리의 재상인 나무의 기운이 등장합니다. 이 나무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해내는데요. 깊고 강하게 뿌리를 내려서 내 재물을 노리는 흑 경쟁자들을 꼼짝 못하게 억제하는 완벽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임금인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최고급 땔감 역할까지 수행하는 거죠. 완벽한 방어와 완벽한 지원을 동시에 해내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상신, 재상이 맹활약해준 덕분에 사주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골칫거리였던 경쟁자들은 싹 무력화됐고 나의 명예와 재물은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사주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막힘없이 싹 순환하게 되는 거죠. 마침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귀한 운명 구조, 태평성대를 이루어낸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그럼 이토록 소중한 상신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절대 타협 불가능한 황금 법칙을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절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사수입니다. 내 소중한 상신이 다른 글자에 묶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흘러가는 운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맞아 깨지는 걸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둘째는 위치와 배합이에요. 그냥 사주에 있기만 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드럽고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적재적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건 밸런스냐 붕괴냐의 싸움입니다. 완벽한 배합으로 위치와 균형을 잘 유지하고 상신을 지켜낸다면 평온한 삶을 누리겠지만 만약 외부의 공격으로 상신이 타격을 입고 깨져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 구조 자체가 산산조각난 퍼즐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우면서도 명확한 진리죠. 그래서 이 해설 자료의 핵심은 결국 이 한 줄의 심오한 철학으로 귀결됩니다. 사주를 번다는 건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을 묵묵히 돕고 있는 가장 고마운 글자, 그 단 하나를 찾아내서 그 녀석이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지를 정성껏 보살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난 화려한 재능이나 주인공으로서의 내 모습 이면에 지금의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묵묵히 기둥 역할을 해주는 당신만의 비밀스러운 상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내 운명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명리학의 세계에서도 이 말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번 해설 시간에서는 명리학의 마스터피스죠. 자평진전 제20장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사주라는 암호를 해독하고 혼돈 속에서 진짜 주인공을 찾아내는 아주 흥미진진한 탐정놀이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복잡한 창고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엔 주인공 찾기, 조화와 파괴의 원리, 거대한 대지진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리학자 설하고 본인의 사주를 실제 사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복잡한 창고 잡기 해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리학 공부하시다 보면 진술, 축, 미 이 4개의 환절기 글자들 때문에 머리 좀 아파보셨을 겁니다. 계절이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소위 잡기,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기운들이 섞여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달들이 단순하게 한 가지 에너지만 띡 하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겹겹이, 그것도 아주 뒤죽박죽으로 쌓여있는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누군가 딱 맞는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랄까요? 자, 창고가 복잡하다는 건 알겠고, 그럼 두 번째 주제, 이 혼란 속에서 주인공 찾기, 게임의 규칙을 알아보죠.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창고 안에서 누가 메인 캐릭터, 즉 주인공인지 어떻게 찾아낼까요? 문헌에서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룰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창고문에 박차고 천간, 즉 하늘로 확 솟구쳐 오르는 에너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지, 그러니까 땅에서 삼합이나 방합을 이뤄서 자기들끼리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는 에너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뚫고 올라가던가 아니면 땅에서 엄청난 동맹을 맺던가 이 둘 중 하나를 해내는 녀석이 바로 그 사주의 진짜 주인공이 됩니다. 고전에서는 이 짜릿한 발견의 순간을 자비부잡이라는 네 글자로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직역하면 복잡하지만 맑아졌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처음 딱 봤을 땐 와, 이거 완전 난장판인데? 싶다가도 방금 말씀드린 그 주인공 글자를 딱 찾아내는 순간 마치 안개가 확 걷히면서 모든 구조가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게 정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멋진 표현이죠. 이어서 세 번째, 조화와 파괴, 유정과 무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을 찾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군인지 가려내야 하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대비가 등장합니다. 한쪽은 유정한 관계예요. 말 그대로 정이 있다는 건데 이건 기가 막힌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거센 물바다가 나를 덮치려고 하는데 마침 옆에 나무가 딱 버티고 서서 그 물을 쫙 빨아들여 나를 살려주는 식이죠. 반면 무정은요, 진짜 무자비한 회방꾼입니다. 하늘에는 번듯하게 관직을 뜻하는 좋은 기운이 떴는데 발밑에서는 반란군 같은 세력들이 뭉쳐서 그 자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글자들끼리 쉴 새 없이 치고받고 싸우는 파괴적인 상태인 거죠.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번째 주제, 대지진, 진술충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파괴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물의 에너지가 진토라는 창고 안에 아주 깊숙이 편안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세팅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술토라는 에너지가 불쑥 나타나면서 그 무시무시한 진술충이 쾅 하고 터집니다. 이건 명리학의 세계에서 진도 9.0짜리 대지진이나 다름없어요. 땅이 완전히 뒤집히고 그 견고했던 창고가 산산조각 나면서 튼튼하게 박혀있던 뿌리들까지 통째로 뜯겨나가는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지진이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합니다. 땅에 단단히 내리고 있던 뿌리가 뽑혀버리니까 한때 하늘에서 위세를 떨치던 그 강력한 에너지가 순식간에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완전 무기력하고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고전에서는 이걸 부로, 즉 뜰 부에 이슬 로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한 에너지가 하늘에 떠있다 한들 기반을 통째로 뒤흔드는 지진 앞에서는 그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정말 섬뜩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을 가지고 실제 사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하고의 사주 사례 분석입니다. 명리학자 설하고 본인의 사주를 직접 뜯어보죠. 이 구조를 쭉 보시면 당장 눈에 띄는 게 불을 뜻하는 병화와 쇠를 뜻하는 신금의 기운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끝부분을 잘 보세요. 진토와 술토가 나란히 있죠? 네, 맞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살벌한 대지진, 진술충이 지금 코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구조입니다. 설하고 본인도 자기 사주를 보면서 아주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바로 통제불능의 엄청난 물의 기운, 수기입니다. 진월에 태어났는데 하늘로는 거대한 물인 임수가 확 치솟아 올랐고요. 땅에서는 신금과 진토가 하나로 뭉쳐서 아예 거대한 바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주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불의 기운을 단숨에 꺼트려 버릴 것 같은 이 대홍수가 바로 이 사주의 가장 큰 질병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여기서 한번 추리해 보세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와서 불을 다 꺼트리려 하고 있고 심지어 발밑에서는 진술충이라는 대지진까지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사주를 살려낼 약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사주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문헌이 던져주는 기막힌 반전이 등장합니다. 설하고가 태어난 타이밍을 보니까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명 직후였던 거예요. 바로 그 절묘한 타이밍 덕분에 진토라는 창고 아주 깊은 곳에 몰래 숨어있던 여린 봄나무, 즉 을목이 이 사주 전체의 실질적인 쥐권, 이른바 사령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깊숙이 숨겨진 작은 나무가 사실은 완벽한 백신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진술충이라는 대지진 속에서도 요리조리 피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러고는 쏟아지는 그 엄청난 대홍수의 물을 조용히 하지만 쫙쫙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덮쳐오던 그 치명적인 물의 기운을 빨아들여서는 그걸 오히려 불을 활활 태우는 장작으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사주의 주인공인 불을 극적으로 살려낸 거죠. 명리학에서는 이걸 파괴적인 힘을 유용하게 바꾼다고 해서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던 이 작은 나무가 사실은 죽어가는 사주를 멱살 잡고 하드캐리한 진정한 구원투수였던 겁니다. 결국 자평진전 제20장이 이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가 뭘까요? 눈에 띄는 화려한 겉모습에 절대 속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기운들은 지진 한 번 덜컥 나면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생명력, 진짜 회복 탄력성은 삶의 커다란 지진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남아 있는 내면 깊은 곳에 단단히 뿌리내린 숨겨진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 이 원리를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기반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격변의 시기에 그 거대한 충격을 묵묵히 흡수하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만의 숨겨진 구원투수는 과연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그 단단한 힘을 꼭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흥미진진했던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